네,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지 43일 만인 어제 전국의 누적 확진자가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각 지자체의 전수조사가 거의 마무리되는 만큼 앞으로 확산세가 꺾일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청도 대남병원의 중증 환자가 완치됐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신현영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자, 현재 정부가 2주 내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3월 들어서만 벌써 2천여 명이 넘게 증가를 했고 현재 확산세에 좀 비춰볼 때 과연 이제 2주 안에 안정이 가능하느냐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안정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을 겁니다. 네. 다만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의 그런 집단 감염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지금 검사를 물량을 많이 확보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네. 이 안정세가 만약에 신천지 교민을 중심으로 해서 통제가 된다고 하면은 2차, 3차 감염에 어느 정도 차단을 보았다. 그런 시기가 2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이번 주, 다음 주에 그런 증가세를 보면서 어느 정도의 그 신천지에서의 추가 감염을 통제했는지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세균 총리도 이제 앞으로 2, 3일 안에 확진자 수가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본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누구도 섣부른 전망은 정말 그렇겠죠. 쉽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희망을 가져본다라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각 지자체에서 신천지 신도 전수조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라고 밝혔거든요. 예. 그런데 대구 경북 신천지 신도의 양성 판정률을 보면 60%고 그 외 지역은 1.7%에 이제 불과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확산이 빠르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 사실 전화조사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한계는 있죠. 예. 이게 네. 전화라는 거는 그 응답자가 잘못된 허위 보고를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그렇죠. 그런 가능성은 감안하고 이 데이터가 100% 정확하지 않다는 전제 하에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경북 지역의 신천지 비율과 지금 다른 지역에서의 신천지 증상자의 비율이 많이 다르고 예. 확진 비율이 다르다는 거는 62%와 1.7%는 엄연하게 확실하게 차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만 보면 그래도 다행히 대구 경북 지역에 집중되어서 밀접 접촉이 일어났고 네. 다른 지역에 있는 그래도 교인들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바이러스의 확산이 상대적으로 낮구나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래도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라고는 보입니다. 그리고 이 명단에 미성년자가 빠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교육생 4만 4천 명에 대한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인 만큼 좀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요. 항상 가변적일 수 있고요. 지금 예. 나온 중간 집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론을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추가 조사를 통해서 데이터를 계속 집계하겠다는 건데 적어도 지금 상태에서의 추세가 이러니까 앞으로의 정책적인 방향을 하는데 참고하겠다의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좀 다행스러운 소식도 있는데 앞서 저희가 이제 서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청도 대남병원의 중증 환자가 완치됐다는 소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중증 환자였다라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좀 호전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예. 그래도 정말 희망적인 예.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이 56세 남성으로 되어 있고요. 예. 이분이 지금 정신질환자였고 치료 과정에서의 그런 양쪽 폐에 다발성 폐렴이 확인됐고 산소 치료까지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만큼 중증이었는데 그래도 이런 폐렴 치료와 함께 여러 가지 중증 치료를 했더니 호전도 되고 완치도 되더라라는 하나의 긍정적인 케이스를 보여준 거죠. 더더욱이 그런 정신질환자였기 때문에 이런 치료의 협조가 이런 것들이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청도 대남병원의 정신질환자도 빠르게 조치하고 잘 대응하면 회복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줬기 때문에요. 지금 예. 그 외에도 10명 정도의 그 청도 대남병원의 환자들이 이송돼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2명 정도는 산소 치료하고 있고 중증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런 중증 환자들도 잘 대응을 해서 우리가 네네.
회복하는 쪽으로 총력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좀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예, 사실 이제 청도 대남병원이 처음에 이제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확진자도 많이 나왔을 뿐만이 아니라 다수의 사망자도 이제 발생을 했기 때문인데, 그러면 지금의 이제 이 완치 소식이 좀 앞으로의 상황은 좀 나아질 거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현장에서의 발생된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대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청도 대남병원도 처음에는 그 병원 안에서 환자를 치료하다가 중증이고 위생 상태 불량하고 의료 자원이 한계가 많기 때문에 상급 종합병원으로 이송을 하면서 결과가 좋아진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증 고위험군의 환자들은 적극적으로 상급 종합병원에서 중환자 치료를 하면서 사망자를 줄일 수 있다라는 조금 자신감은 생겼을 것 같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워낙에 확진자가 많고 거기서의 뭐 중증도 분류를 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시간이 걸릴 걸로 보이기 때문에요. 네.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나오기는 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대구에서 코로나19로 5명이 추가로 사망을 하면서 국내 총 사망자도 33명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여전히 진료 시설이 부족하거나 혹은 또 의료가 이제 의사들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해서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현장에서는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증 환자를 볼 때는 아무래도 의료 인력도 더 전문적인 이 인력이 붙어야 되는 거고요. 예. 또 간호사나 의사는 한 명당 환자 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중증 환자의 예우를 좋게 하려면 아무래도 총력을 다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려면은 지금 여러 가지 뭐 중증도 분류 기준도 생겼고 그래서 입원 기준도 강화됐고 그 퇴원 기준도 완화가 됐습니다. 이러면서 중환자 치료나 상급 종합병원에서 그런 중증 치료를 할 수 있는 인력들에게 이런 중환자를 빠르게 이송시키고 그래서 대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상대적으로 경증인 환자들은 생활치료센터나 여러 가지 시설 입원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게 원활하게 돌아가야지 우리가 이런 사망이나 이런 예후가 안 좋아지는 것들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 피해 최소화 전략이라고 말하는 것이겠습니다. 예. 그야말로 뭐 의료진의 피로도도 상당히 좀 걱정인데 어찌됐든 정말 이렇게 사명감을 갖고 임하는 이분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또 응원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이제 신천지 신도 여부를 떠나서 고위험군부터 먼저 이제 검사하기로 방침을 이제 바꾸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좀 보세요? 예,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계속 확진자 나오는 추세를 정부가 중간 집계를 하면서 통계를 내고 있는데 예. 대구 경북 지역을 보니까 신천지 그런 교민들의 확진자 비율도 높지만 의외로 또 신천지 아닌 대구 일반 유증상자들의 확진 비율도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만큼 이렇게 일반 시민들한테도 2차, 3차에 감염 우려가 있고 이분들 중에서도 고위험군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후순위로 확진이나 치료가 밀리게 되면 오히려 이런 의료의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확진 검사를 할 때도 만약에 우려 자원의 한계가 있어서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뭐 기저질환이 있고 고령이고 그런 우선순위의 그런 판단을 하여서 이제 일반 대구 시민들도 우선순위에서 이렇게 고려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지금 현재 정부는 대구, 경북 외 전국 확산세는 빠르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감염 경로가 워낙 다양하고 또 경로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빠르지는 않은데 그래도 예. 없다라는 건 아니죠. 그렇기 예. 때문에 우리가 전국 대유행 항상 감안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다른 시도 지역에서도 그런 모르는 원인 불명의 그런 발병 사태들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예. 그런 만큼 지역 사회 감염의 우려는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구 경북 지역의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다른 지역에서도 늦지 않은 미리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한데요. 예. 그런 면에서는 확진 검사를 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 당연히 세팅되어야 될 것 같고요. 대구 경북 사태가 다른 지역에서 안 나타나라는 네. 보장이 없는 만큼 이런 시설 입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미리 만들어놔야 되고 중증 환자들 받을 수 있는 역량 확보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예. 자, 저희가 좀 마스크 재사용 문제도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희도 이 자리에서 이 마스크 재사용 문제를 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예. 다시 한번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예.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뭐 의학적인 권고 수준을 배제하고 지금 현 마스크 수급이 어렵다는 전제 하에서 네. 이제 일회용 마스크, 천 마스크 사용해도 되는데 여러 번 사용해도 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왕이면은 위생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네네.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선은 일회용 마스크 뭐 여러 번 재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뭐 일회용 마스크도 겉면, 앞면 다 오염이 돼 있다는 전제하에서 깨끗하게 관리를 하자는 거죠. 그 때문에 사용 안 할 때는 잘 햇볕에 말려서 건조하게 하고 네. 그다음에 뭐 대중이 많은 노출되는 곳 아니면 밀폐 공간에서 많이 사용한 거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덜 사용하자.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천 마스크도 깨끗이 빨았으면 된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실내에서도 이런 건강 취약자, 기저질환자 이런 분들은 그래도 우선적으로 좀 일회용 마스크나 이런 예, 제대로 예. 된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우선순위는 둘 필요가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마스크 구매를 이제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긴 줄과 함께 이제 거기에서 오히려 마스크를 사려다가 이제 감염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내가 아니고 실외이기 때문에 글쎄요, 뭐 감염의 전파 가능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낮아 보이긴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려가 있죠. 그렇게 우리가 지금 밀접 접촉하지 말라 그러고 대중 집회, 사람이 모이는 곳 가지 예. 말라고 하는데 마스크 산다 그렇게 모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줄을 장시간 쓴다 그래도 못 사고 돌아가시는 분들의 허탈감, 마스크를 구하기 위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오히려 면역력이 취약해질까 봐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네. 더더욱이 뭐 확진 환자가 마스크 구하려고 그 줄에 있다가 또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노출자들이 섞여 있을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1m 간격으로 이렇게 거리를 두면서 줄을 쓰라는 얘기도 있고 이런데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책임이 있는 거고요. 그만큼 효율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뭔가 동사무소나 아니면 DUL 시스템에서 약국에서 뭔가 일정 분배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빠르게 마련되지 않으면 지금 사태에서는 지금 정답이 없다고 봅니다. 예, 개인 위생 수칙을 잘 지키고 사람들 간의 거리를 두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영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